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인간이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도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사랑의 희망이 싹튼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사랑에 대한 희망이 문화, 언어 또는 지리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연결과 동료애에 대한 욕구가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인간 본성의 고유한 측면이라고 제안합니다.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방법을 배우라. 세네카의 이 명언은 우리가 과거에 집중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순간을 살며 삶을 온전히 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살아있는 동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 길로만 가라.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과 방향의 중요성을 옹호합니다. 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로에 전념함으로써 산만함을 피하고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내느냐보다 어떻게 겪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라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실제 사건 자체보다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을 기르면 어려움을 더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강하고 탄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미래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불필요한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문제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 참석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이 인용문은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나 목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행된 모든 행동이나 계획이 방향을 잃고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리한 조건과 같은 외부 요인도 성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문제이다. 인생의 길이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인용문으로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세네카의 명언은 진정한 빈곤은 소유물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대한 채울 수 없는 욕망에서 나온다고 암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적 부에 관계없이 항상 가난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갈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조차 도와주지 않는다. 이 인용문은 인생에서 명확한 목표나 목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상황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사람을 칭찬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 삶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용기가 될 때가 있다.
삶의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은 용기가 항상 극적이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인간을 시험한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불이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데 사용되듯이 역경은 사람의 힘을 시험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면 자신의 본성과 강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세네카의 이 명언은 많은 일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장애물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행동을 꺼리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시도함으로써 우리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종종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미래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남의 허물들은 눈앞에 있고 우리 자신의 허물은 등 뒤에 있다. 이 인용문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간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자기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은 선을 베푸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사를 표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만큼 훌륭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강력한 표현이며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교는 일반인에게는 진리이고 현자에게는 거짓이며 권력자에게는 유용하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사람들이 종교를 인식하는 방식의 잠재적 차이를 강조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종교가 참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에게는 종교가 거짓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종교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는 것보다 덜 원하는 것이 더 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세네카는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중시하며 지혜를 소유하는 기쁨은 그것을 퍼뜨리는 데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지식은 공유하기 위한 것이지 비축하거나 혼자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난다. 세네카의 이 명언은 준비하고 적절한 기회를 갖는 것이 성공이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인용문은 삶의 기회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가치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인생의 길이보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하는 명언이며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지속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삶임을 암시합니다. 모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모든 형태의 예술이 자연 세계의 모조품 또는 재현물임을 암시합니다. 즉 예술은 우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에 휘착시키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도 생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악의 결정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세네카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최악의 행동 방침이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더 많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판명되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유부단에 마비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억압되거나 숨겨진 분노는 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분노보다 더 해롭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든 돈을 쓰는 방법이든 한 가지만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돈을 버는 능력이든 현명하게 관리하는 능력이든 한 가지 기술이나 지식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정 전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숙련도를 높이고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네카는 가난한이라는 용어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묘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채울 수 없는 욕망과 불만으로 특징 지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벼운 슬픔은 말이 많고 큰 슬픔은 말이 없다. 세네카는 누군가가 사소한 슬픔이나 슬픔을 경험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깊은 슬픔의 경우 사람들은 종종 침묵으로 물러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두려움과 행복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행복도 기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에는 안정감, 두려움이 없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해 가는 법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의미 있는 성취와 성취는 종종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즉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제안합니다. 발전은 종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작고 일관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위대한 일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쾌락이란 것은 우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이미 사라지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쾌락의 경험이 더섭고 순간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즐거움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결코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의 무상함은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더섭는 경험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타인에게 비밀을 지키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신뢰가 상호 행동에 기반한다고 제안합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지켜주길 원한다면 먼저 비밀을 지키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뢰는 양방향 도로이며 이를 구축하려면 상호 존중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외국 여행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환대의 자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참되고 두터운 우정의 자리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광범위한 여행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안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신뢰, 경험, 공유,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특정 커뮤니티나 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완성시켰을 때보다도 정신없이
그림에 몰두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종종 예술을 만드는 과정이 완제품보다 더 즐겁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완성된 작품에 대한 외부 검증 없이도 그 자체로 즐거움과 성취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최종 결과만이 아니라 창조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흉작이 든 후에는 씨는 뿌려야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갱신의 기회임을 시사하기 위해 흉작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절이나 실망이 닥쳤을 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씨앗을 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인용문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과 인내를 격려합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보다 강하거나 약했다.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당신보다 강하거나 약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을 때 두 경우 모두 용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약한 사람이 해를 끼쳤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원한이나 분노를 버리십시오. 당신보다 강한 사람이 해를 끼쳤다면 자신의 나약함을 용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마십시오. 이 인용문은 어려운 상황에서 동정심과 이해심의 정신을 북돋아 줍니다. 노동은 인간은 보배이다. 노동은 기쁨의 아버지다. 노동은 행복의 법칙이다. 노동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노동은 신체를 굳세게 하고 가난은 정신을 굳세게 한다.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 노동의 고귀함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약탈, 강도의 준비를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권태, 악덕, 욕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근면의 미덕과 육체와 정신 모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찬합니다. 그는 노동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노동이 없으면 지루함, 악덕,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인용문은 강력한 직업 윤리를 장려하고 육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뇌물로 얻은 충성은 뇌물로 정복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뇌물과 같은 부정직한 수단을 통해 얻은 충성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뇌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충성심은 사라지거나 완전히 사라집니다. 진정한 충성도는 신뢰, 존중 및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사고팔 수 없습니다. 이 인용문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 인용문은 이타주의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가장 큰 보상이 온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거기서 발산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마치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공감과 이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 동기,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더 깊은 연결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공감과 감성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자기 인식과 자기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신념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고 강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집중함으로써 개인은 외부의 비판이나 판단에 직면하여 자신감과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개인의 성장과 웰빙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마음만을 즐겁게 하는 평범한 책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의심할 바 없이 정신을 살찌우게 하는 책만을 읽어야 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재미있는 책이 많을 수 있지만 지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읽기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마음에 도전하고 확장하는 문헌을 찾음으로써 개인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개인 개발 및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재산은 훌륭한 노예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부나 물질적 소유가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개인은 자신의 자원을 모든 것을 소비하는 초점이 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이 인용문은 물질적 부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가까운 길은 부를 경영하는 데 있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은 부의 축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산을 쌓고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의사 결정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이 인용문은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개인에게 훌륭한 재무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분노를 떨쳐버리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를 관리하는 데 있어 행동하지 않는 것에 힘을 옹호합니다.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더 잘 제어하고 이러한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때로 어려운 감정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된다. 이 인용문에서 세네카는 자신의 분노를 관리하는 열쇠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큰 정서적 통제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인식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빈곤은 부정한 짓을 가르친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존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잘못되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빈곤이 도덕과 가치를 타락시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빈곤이란 작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이 부족한 것이다. 세네카는 빈곤이 적거나 많거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부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욕망은 만족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 빈곤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은 위대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찬양한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사람들이 종종 위대함보다 참신함을 더 중요시하여 새롭거나 유행하는 것을 선호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이성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 세네카의 이 인용문은 인생에는 시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와 슬픔이 있으며 아무리 추론하거나 합리화해도 위로나 위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시간은 논리적 사고나 합리화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